6. 비에르는 요즘 좀처럼 아내와 단둘이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이 없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도 모스크바에서도 그들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결투가 있었던 다음날 밤, 그는 요즘에 흔히 그러듯 침실로 가지 않고 전에는 아버지의 거실이었던 큼직한 서재에 혼자 있었다. 그것은 베주호프 노백작이 임종한 방이었다. 그는 소파 위에 누워서 자기의 몸에 일어난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감정과 사상과 추억의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단지 잠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군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소파를 차고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여기저기 걸어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득 그의 머리에 결혼 당시의 그녀, 드러난 어깨, 지친 듯한 정욕적인 눈동자를 한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곧 그녀와 나란히 앉은 그 만찬 때의 보았던 아름답고 오만하며 야무진 비웃는 것 같은 돌로호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에 이어 같은 돌로호프의 얼굴이기는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고 눈 위에 쓰러졌을 때의 창백하고 병적으로 떠는 고통에 찬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간부를 죽였다. 그렇다. 아내의 정부를 죽인 것이다.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어째서 나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내가 그런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하고 마음속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러나 도대체 내 잘못은 어떠한 점에 있는 것일까? 하고 그는 물었다. 다름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도 그녀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몇 마디를 입 밖에 냈던 바실리 공작집에서의 만찬 뒤의 한 순간이 그의 가슴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것은 모두 그것이 원인이다. 나는 그때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어쩐지 좋지 않다. 나는 이런 짓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때에 벌써 느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대로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미로를 회상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회상이 유달리 생생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것은 결혼한 뒤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아침 11시가 지나서 그는 명주 자리옷을 입고 침실에서 서재로 들어갔는데 서재에는 종 지배인이 있다가 공손하게 절을 하고는 비에르의 얼굴과 자리옷을 보고 마치 주인의 행복에 대한 경건한 공감의 뜻을 나타내듯이 가볍게 미소를 띄었을 때의 회상이었다.
아, 나는 얼마나 그녀를 나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며 그 장음할리만큼 뛰어난 아름다움과 능란한 사교 솜씨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온 빼째로 부르고의 사람을 초대하고 있던 내 집까지도 자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기품과 미모도 자랑했었다. 아, 어찌 이러한 것들이 내 자랑이었던 것일까? 그 무렵 나는 내 쪽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언제나 침착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은 아무런 야심도 욕구도 없는 듯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쁜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나 자신에게 타일렀던 것일까. 그러나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엄탕한 여자라는 무서운 한마디에 있었던 것이다. 이 무서운 한마디를 자신에게 말하자마자 이내 모든 것이 뚜렷해진 것이다. 아나톨리는 곧잘 그녀에게로 돈을 빌려와서 그녀의 드러난 어깨에 키스를 하곤 했었다. 그녀는 돈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키스는 허락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농담삼아 그녀의 질투심을 도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녀는 침착한 미소를 띠고 질투를 하거나 할 그런 바보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된다고 나에 관해서 말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임신의 징후가 있지는 않나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멸시하듯 웃고는 나는 아이를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바보는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는 낳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었지. 그리고 그는 아내의 사고방식의 조잡함과 단순성, 가장 귀족적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독특한 말씨의 저속함 등을 생각해냈다.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글쎄 손수해보세요. 저리 좀 가시라니까요.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온갖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의 평판이 좋은 것을 보고 어째서 자기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흔히 있었다. 그렇다. 나는 결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다. 하고 비에르는 혼자 말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음탕한 여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을 감히 단호하게 시인할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 아, 지금쯤 돌로호프는 눈 위에 앉아서 억지로 미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내 후회에 대해서 그 어떤 가장된 묘한 용기를 가지고 대답하면서 단말마의 괴로움을 참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외면적으로는 이른바 성격의 나약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슬픔을 고백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비에르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다만 자기 혼자서 이러한 슬픔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는 것이었다. 만사는 모두 그녀가 나쁜 탓이다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게 어떻다는 것인가? 어째서 나는 그녀와 결합했을까?
어째서 나는 그녀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짓거린 것이었을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아니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나빴던 것이다.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을 참는다는 것인가? 가문의 수치, 생활의 불행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문의 수치도 명예도 모두 상대적인 이야기다. 모든 것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